서울시 도시공간 개선단이라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저희 이렇게 제가 쓱 보니까 얼굴이 좀 낯익은 분이 많으신데 사실은 오늘 내용들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다른 분들이 훨씬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자리를 많이 뜨신 것 같아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를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2015년도에 1월 달부터 만들어서 지금 한 3년 차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뭐 일종의 그 도시 건축에 관한 기획 역할을 하는, 거창하게 얘기하면 기획실, 근데 좀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에 있는 설계 사무실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근데 그 표면적으로 이제 이민아 선생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일어나는 많은 사업들에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사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들을 이제 기획하는 목적이 주 목적인데 저희 부서가 50명입니다. 근데 서울시 규모를 따지면 아마 저희 부서가 1000명, 2000명은 돼야지 아마 그런 기획의 조정이 가능할 정도라서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제한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일은 저희가 공공건축가 선발해서 관리하고 이제 프로젝트 같이 협업하는데 그 역할이 사실은 저희가 못하는 아까 기획 업무의 이제 보조 업무로서 외부에 있는 공공건축가랑 좀 건설적으로 새로운 공공사업들을 좀 같이 기획하고 그런 목적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저희도 아쉽지만 공공건축가 역할이 주로 이제 자문에 현상 공모 참여에 그치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기획 기능을 조금 더 해서 외부와 저희 내부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걸 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해보면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난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찻동 사업이 있는데 뭐 서울시 424개 정도 찻동을 이제 3년에 걸쳐서 목표는 올해 다 하는 거였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3년 차에 걸쳐서 한 350개 이상 했고요. 내년까지 지금 이제 건축가들과 협업해서 바꾸는 작업, 그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공공사업에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해서 사실 내부에서는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이나 전시 이런 쪽에서 찻동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서울시는 어린이집을 한 1000개 정도 바꿨습니다. 근데 저희가 찻동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아까 박인석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이제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걸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아주 작지만 이제 서울시에 뿌려져 있는 작은 그 공공건축을 뭐 보석처럼 바꾸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세운상가가 최근에 완성됐는데 2단계까지 하는데 저희가 세운상가 초기 기획을 해서 현상 공모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 완성된 서울로 7027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초기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래된 그 토목 구조물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사전 그 기획 및 현상 공모까지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했고 또 최근에 이제 서울 비엔날레 도림은 박물관 마을을 저희가 이제 이관 받아서 뭐 설계에도 참여하고 저희 사실 공사까지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이제 완성시켰는데 뭐 이견이 있겠지만 들여다보면 이제 서울시 재생사업 1호라 그래갖고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받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림은 박물관 마을이 표피에 드러난 일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판단돼요. 거의 95%의 일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저 조합 사전 조율 아직까지도 뭐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도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 수면 아래에서 조정할 것들이 뭐 그러니까 재생 사업인 처음 해보니까 제도도 또 미완돼 있고 그 저희가 뭐 이렇게 특히 재생 사업 같은 건 필지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건축법도 안 맞고 그다음에 그걸 또 프로그램을 새로 넣으려면 또 다른 규정도 찾아 하여튼 그 제도적으로 보완될 게 무지무지 많다는 걸 좀 느꼈고요. 예를 들면 찻동 사업은 드러난 거는 건축가 역할이지만 사실은 이것들은 복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정국에서 시작된 업무라서 행정국과 엄청나게 조율이 필요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여성정책 가족실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육아 보조 수단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뭐 설득해야 되는 작업들. 특히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건축으로 드러나지만 사실 그 구조물이라는 게 도로 위에 있는 토목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해서 현상 공모를 이게 건축 사업이라는 걸 관련 부서를 엄청나게 설득을 했고요. 현상 공모를 해서 건축 사업으로 만들어서 현상 공모를 완성했지만 막상 이게 공사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이제 공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를 토목 부서에 넘길 것이냐, 건축 부서에 넘길 것이냐 엄청나게 이제 논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이거는 건축 사업으로 해석해서 건축 부서에 넘겨서 그 조율하는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또 7017 같은 서울로 프로젝트는 초기에는 이게 건축이라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토목 구조물을 바꾸니까 이것이 그러면은 현상 공무원 원래는 이제 안전총괄본부에서 해야 될 도로인데 이것이 이제 현상 공부에 나와 보니까 이게 조경으로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조경을 담당하는 푸른도시국에서 관여할 일이라 해서 푸른도시국에 넘어갔다가 뭐 다시 안전총괄부가 개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드러나는 최근의 프로젝트들은 이게 건축이라고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건축이냐 토목이냐 조경이냐 아니면 그 밖에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이렇게 부각되는 시설물들은 굉장히 정의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건축이 바꾼다인데 그러니까 건축이 그럼 뭐를 바꾸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그 건축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아까 말한 건축이 주어진 대지에서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얘기가 되는 이제 관계성, 그러니까 relational architecture라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관계를 설계해주고 되게 주변 커뮤니티와 관계는 커뮤니티에 이렇게 같이 개입을 해줘서 커뮤니티 디자인에서 건축의 역할들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건축가의 역할이 아까 말한 건설의 시대에는 뭐 약간 기술적인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가 뭐 비용 같은 건 당연히 건축이 고려해야 되고 또 결과물을 하나 만드는 건 디자인으로서 심미적 완성도가 높아야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영리하게 주변 그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조율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이 이제 저희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고사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한 2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정이면 된다. 그래서 뭐 부서 사이에 조율하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자문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건축 기본법에 따라 서울시 건축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니 그 사이에 뭐 10번 가서 설득할 일을 조례에 있는 사항이면 굉장히 다른 부서에서 쉽게 협조하고 받아들이고 저희 자문을 요구해서 자문 규정 같은 것도 조례에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결론에 나온 그 열의와 성의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근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전희영 교수님 그 내용도 사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그 내용을 열심히 그 리뷰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바뀌어야지 말씀드린 새로운 시대의 이제 건축의 역할도 바뀌니까 그러니까 건축이 바꾼다 해서 저는 건축을 바꾼다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하면서 제도와 그런 이해도를 좀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